헤엄치는데 차들은 뭐 내 뒤로 한 6, 7대까지 뛰어나놓고 작업 준비는 하나도 안 되고 이제 땅 파고 측량하고 가와대고 나 원참 이래갖고 언제 작업을 하려고 하노. 아이고 주말 토요일 저녁인데 벌써 6시네. 아이고 이거 다 실락하면 뒤에 차들은 내 쫄쫄 굶어가면 한밤중까지 치겠네. 다행히 내가 1번은 1번인데 아이고 참 이거 언제 작업 시작도 하려하면 이거 그렇죠. 계절의 여왕 5월이 가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새벽에는 좀 춥고 낮에는 날씨 좀 더운 편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핸드폰차 믹서트럭의 전복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예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핸드폰차 전복 사고가 운전 중에 전복 사고 나중에 한 3건 정도 있었고 저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전번에 얘기했듯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가 뒤로 굴러가지고 전복이 된 경우가 한 번 있었죠. 그런 경우 제외하고 운전 중에 전복 사고를 3건 정도 접하게 됐는데 일본 차가 이게 쉽게 넘어가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쉽게 넘어갈 확률이 많아요. 이게 빗짐이 실렸기 때문에 또 무게중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 용인에서 뭐 레미콘 차를 한 6개월 일하다가 왔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한 보름 정도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차를 전복을 시켰어요. 이게 운전 습관에 따라서 좀 꼼꼼한 성격이라든가 좀 덤성덤성한 성격에서 그 운전에 차이가 좀 난다고 보거든요. 꼼꼼한 성격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진입을 할 때 아무래도 좌우를 잘 살피고 확인을 하면서 운전하는데 성격이 급하다든가 급하게 덤벙덤벙하는 사람들은 좀 그게 좀 그런 면에서 좀 소홀한 점이 있죠. 그 친구가 한 보름 만에 그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현장인데 입구에 길이 좀 굴곡진 도로인데 좁긴 좁은데 그렇다고 이 좌우 타이어가
며칠 정도는 안 돼요. 사실 이축 3축에 타이어가 2개씩 붙어 있잖아요. 현장 좁은 현장은 그 타이어 바깥쪽 타이어가 하나 도로 바깥으로 떨어져도 안쪽 타이어가 물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코너가 조금 찐 도로였는데 좌측은 3피탈 돌멩이 같은 게 좀 많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측으로 커브를 틀어야 되는데 좌측으로 최대한 붙여서 돌려야 되는데 그냥 돌렸는데, 그들이 이제 조수석에 2축 3축 타이어 2개가 다 도로에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차는 도로 바깥으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타이어 2개가 도로에서 이탈해버렸네. 사실 이게 전복이 되면은 짐이 실리는 상황에서 전복이 되면 레카차가 완다고 해서 이걸 들어서 바로 세우고 2대가 와서 바로 세우는 것도 사실 좀 힘들지. 무게가 짐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드럼을 보면은 좌우에 뚜껑이 있죠. 뚜껑. 비상용어에 그 뚜껑을 볼트를 풀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공구를 이렇게 삽으로 꺼내야 돼요. 폭바 쪽으로도 좀 꺼내고, 뚜껑을 열어서 공구를 꺼내서 좀 무게를 좀 줄여요. 그때 그래가 삽질 많이, 삽질을 참 엄청 오래 했지. 그때 실험실 지원을 하고 와가지고 직원들이. 그래, 한번 그런 전복 경험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이 친구는 볼트 출애라까지 이제 몰다가 왔는 친구인데, 현장에 포장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입구가 또 한 90도로 도로가 바뀌었는데, 물론 한 발 좀 더 빨리 하겠다고 조금 무리하게 조금 운전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에 이제 후진으로 못 꺾고 들어가면 한 번 또 수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끼려고 그냥 바로 그냥 꺾다가 요번에는 또 운전석 쪽에 또 타이어 2개가 타고, 운전석 쪽에 이제 뒷타이어가 2개가 타고 또 차가 잡고. 세 번째는 버스를 하다가 온 친구인데, 또 나이가 젊어. 또 운전을, 또 버스는 또 달리는 것처럼 달리잖아. 이 친구는 또 앞으로 또 같은 현장에 같은 현장을 2번을 갔는데, 처음은 그냥 정상적으로 올라가서 타설하고 왔는데, 2번째는 또 그 현장을 갔는데, 그 현장도 이렇게 좀 경사를 이제 흙을 다져가지고 경사가 좀 심한 현장이 바로 올라가는데, 좌측 쪽으로 어떻게 좀 붙였는지 또 타이어가 2개 다 떨어져 보니까 이 차는 운전석으로 또 차가 물러져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목격을 했는데, 이 회사를, 이쪽 회사에서 이제 며칠 전에 또 지휘차 분이 현장에서 차가 전복되는 참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방급 공사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은 위험한 현장이 있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룰에 온차를 싣고 올라가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포장 도로인데 이제 커브가 경사가 전 오르막에서 커브가 지니까 한 번만에 이렇게 차를 못 돌려 올라가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경사진 그 도로에서 한번 후진으로 수정을 내려와서 다시 또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노면에 아마 자갈 같은 게 많이 깔렸는 모양입니다. 이제 수정을 한다고 후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경사도 있고 뒷짐도 있고 하니까 길이 미끄럽고 하니까 그날 또 비가 조금 왔었나 그랬거든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서가 있지 않고 그냥 뒤로 밀려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차가 또 전복이 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 어떤 현장에 갔었는데 이게 이제 산속 깊은 곳에 암자였어요. 절도 아니고 암자인데 어떤 경우냐면 암자에서 이제 후진으로 한 10m야? 15m 그 정도 되나?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한 경사가 한 45도 정도. 그러고 길에 비포장인데 길에 저기 자갈을 깔아놨어. 자갈이나 모래가 깔리는 땅은 미끄럽다니까. 그래 이제 후진으로 한 45도 경사 되는 길을 후진으로 올라가면 거기 공투가 장비가 이제 받아서 이제 치려고 하는데 사실 딱 봐도 못 올라가겠더라고. 길이 미끄러워서. 그래 내려가지고 땅을 한번 밟아봤거든요. 밟아보니까 사람이 서가 있는데도 미끄러지겠더라고. 경사가 있고 또 자갈을 깔아놓으니까 그 부르는 그 노면에 접지력이 거의 없더라고. 그래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스님이 막 돈을 한 2만원 정도 탁 찔러주답니다.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라 하더라고. 그래 이거 돈 받고 한 2번 정도 시도는 한번 해보자 싶었지. 어차피 못 올라가는 거를 액션을 취해줘야 되니까. 그 처음에 이제 딱 이래가 후진기어를 놓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 몇몇 올라가더만은 그런 길에는 이제 뒷짐이 제가 있으니까 후진을 올라가면은 차가 수배를 타이어가 헛돈단 말이지. 헛돌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차가 뒤가 텅텅텅텅 튄다고. 꼭 말 타듯이 상하로 퉁퉁퉁퉁 뛰면서 이제 타이어가 이제 겉돌면서 이제 땅을 까가 먹거든. 그래 뭐 좀 올라가다 그렇게 차가 퉁퉁퉁퉁 거리니까 그러고 더 못 올라가니까 한 번은 그래 못 올라가는 거 보여주고 또 한 번만 막 더 시도해보고 또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 보여주면은 뭐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했지. 어차피 못 올라가는데. 그래 이제 두 번째 이제 후진에 올라가는데 아까 그 지역에서 이제 타이어가 헛돌면서 이제 땅을 좀 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또 차가 텅텅거리는 거라 상하로. 그때 차가 상하로 그만큼 진동을 치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클러치도 같이 밟아야 되는데 운전수 자체에서 차가 튀니까 사람도 같이 들썩들썩거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 같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클러치를 밟는다 하는 게 이게 실수를 했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클러치를 제대로 못 밟았는지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가 스톱을 해야 되는데 차가 그 당시 거기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는 거라. 퉁퉁거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밟은 상황에서 이제 옳게 차가 튀니까 제대로 못 밟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미끄러지니까 이게 대책 없대. 이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써. 짐은 6룹에 실려 있지. 경사가 또 진 도로에서 접지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갈길에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라.
그 우측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 천길 낭떨어지고 좌측에는 숲적으로 이렇게 좀 길이 있는데 이게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뭐 방법 없더라고. 이거 그때 파워텍을 새 차를 뽑아가지고 몇 달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가 어쨌든 간에 밑에까지 미끄러져 내려가가지고 서긴 섰어요. 섰는데 이거 앞에 반바나 이런 게 많이 찌그러졌겠다 싶어가 내려가 보니까 반바까지는 안 되겠더라고. 타이어가 차가 섰는 상황에서. 그래, 거기서 이제 봉투가 내려와가 이제 육루배를 어쨌든 간에 다 뺐어. 다 빼고 빈 차로 이제 후진을 해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 올라가는 거라. 빈 차인데도 못 올라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와이어가 또 길지도 않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그래가 뒤에 견인고리에 걸고 봉투로 이제 이렇게 팔로 이렇게 당기는데 이게 길이가 짧아 놓으니까 위에 V슈트에 대일랑 말랑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차는 빼야 되니까 겨우겨우 해가지고 뺐는데 봉투가 팔 끄트머리하고 V슈트에 그냥 콕 찍혀버렸네. 그래, 사실 어찌는 2만원 받았는데 차 뒤에 찍히는 표시 안 나게 한다고 5만원이나 써버렸네. 3만원 손해봐.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길은 못 올라가는 거는 사전에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도를 해보라 이거라. 그럼 눈으로 이제 확인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아이고 참 오히려 내 돈 손해봐. 믹스트럭은 이게 종합보험에서 자차 보험을 받아주질 않아요.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받아주는 모양인데 예전부터 그러니 본인이 어떤 운행 중에 본인의 단독 사고로 났을 때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까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본인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다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래, 이제는 차량 전복 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나면은 요번에도 견인하는 그 크레인하고 레카 그 출동비 그거 돈만 해도 400만원 나왔다 이러던데. 그리고 차가 전복이 되면은 탑을도 갈아야 되고, 요즘 나오는 새 차들 같은 경우에 탑도 또 엄청 비싸지. 통도 또 새로, 물론 거기 안에 공구리를 깨가 또 드럼을 새로 수리를 해도 되지만은 통을 새로 간다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해 또 한 700~800만원 들고, 또 차가 구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수리 배선 이런 거 따지면 최하 2,500에서 3천만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되니까 돈이 엄청 깨지지. 그리고 사고나 전복된 차는 수리를 해도 또 아무래도 정상적인 그게 또 좀 그렇지가 않다니까. 차가 완벽하게 수리가 안 돼. 그래, 중고차를 살 때도
전복대 차는 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이렇게 저렇게 뭐 자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레미콘 차는 어쨌든 간에 전복이 되면 안 돼. 또 앞에서 좀 빨리 가주지. 아이 참 이거 또 씨. 오늘 아침 첫 발부터 참 멀리 또 나왔네. 몰탈 방통 작업이 작업도 못하던데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되겠어. 첫발부터 장타 나왔으니